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경주 포석정지 포석정 터에 와 있습니다. 이 포석정이라고 하는 곳은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유상국수, 여기에서 연회를 했다 하는 그런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유상국수 연을 한 것은 신라 헌강왕, 그러니까 이 재위 기간이 875년에서 886년, 신라 거의 말기입니다. 헌강왕의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딸 한 명에게서 낳은 아들이 경혜왕이고 다른 딸에게서 낳은 아들이 경순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경혜왕 다음에 경순왕이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것이죠. 그 헌강왕 때는 여기에서 남산 신이 왕에게만 춤추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면서 확실히 그때는 연회를 하면서 여기에서 놀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조금 달리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880년 그러면은 최소한 1200년 전 이렇게 되겠죠. 그때 여기 무엇이 있었는가, 그게 참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현재 저기 저 앞에 보이는 유상국수연이라고 해놓은 것, 저게 1200년 됐느냐, 돌이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형태로 잡아서 지금의 모양을 만든 것은 191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또 일제강점기에 이걸 다시 복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포석정지라고 하는 곳은 지금 우리 학계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듯이 여기가 남산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곳이었다. 나라를 지켜달라 하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다. 이런 쪽으로 지금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생각해 볼 것이 바로 그 경혜왕이 이곳에서 연회를 하다가 견훤에게 죽임을 당했다, 시해됐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경혜왕은 그때 견훤이 다른 곳에 공격을 하고 들어오고 있어서 왕건에게 원군을 요청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달 사이에 이 포석정에 나와서 신녀들과 그 왕실 가족들과 귀족들이 다 모여서 이 포석정에 와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견훤이 여기로 쳐들어와서 여기에서 살상을 하고 또 왕후를 욕보이고 경혜왕을 시해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에서 잔치를 했다고 하는데 때가 음력 11월입니다. 아무리 잔치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궁궐에서 좋은 데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술 마시고 놀다가 죽은 경혜왕이다 했던 이야기가 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인가 이
이쪽에서 그 포석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와당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지금 이 포석정의 모양을 보면서 이거를 전복포자를 써서 현재 전하고 있지만 뜻밖에도 출토된 와당에서는 전복포자가 아니라 대포라고 할 때 그 포자를 쓰는 그 포자에다가 돌석자를 쓴 포석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와당 기와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엄동설안에 모든 사람을 이끌고 더구나 신라가 그때 아주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경혜왕이 왜 여기를 왔을까? 하나는 최소한 술 마시고 놀기 위해서 온 거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 경혜왕의 심리가 어떻고를 떠나서 그 당시 왕은 나라가 망하면 자기와 자기 일족이 다 죽습니다. 즉 그런 때에 여기에 왔다는 것은 한 가지는 이곳이 신성한 장소다 하는 면에서 시조인 혁거세의 제사를 지내고 이 남산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라를 지켜달라 하는 의식을 하나 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신하들의 가족까지 다 왔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남산성에 올라가서 인조가 그랬듯이, 나중에 후대의 인조가 그랬듯이 마지막까지 싸우겠다, 왕건에게 투항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그날 결단을 해서 이곳에 다들 모인 것이 아닌가, 이것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 시점에 경혜왕을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등장인물이 둘입니다. 견훤, 그리고 나중에 경순왕이 된 김부. 그런데 이 둘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왕건의 고려에 가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김부는 신라를 고려에 바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겨울에 모든 귀족들을 데리고 여기에 모인 경혜왕은 마지막까지 전투를 하고 여기를 사수하겠다 해서 모인 것일 수 있다. 더구나 투석, 그 포석이라고 하는 그 와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경혜왕은 굳이 죽였다. 경혜왕이 죽는데 관여한 두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고, 경순왕은 특히, 그리고 그 자손까지 고려에 가서 잘 살았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경혜왕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성이 박씨고 더구나 혁거세의 후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경순왕은 성이 김씨고, 이 경주 남산이라고, 지금 남산이라고 부르는 금오산, 이곳은 혁거세 시조의 유적이라고 하는 그 전설에 관계된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포석정을 다시 봐야 된다. 왕이 어떤 그 하늘의 명을 받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 포석정에 이 물이 흐른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기 저 앞에 저 첫머리에 무슨 그 거북이 형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요 물이 흐르는 이 돌로 만든 이곳의 모양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전하는 것처럼 전복의 모양이다. 각종 그 품이 없는 그런 설이 오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혹시 이게 자라의 모양은 아닌가. 또 이 표주방 모양으로서 시조 혁거세와 관련되는 그런 모양은 아닌가. 세 번째로는 금오산의 모습을, 금오산은 자라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 금오산의 모습을 본딴 것은 아닌가. 앞에 있었다는 거북이는 실은 자라가 아니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빈약하고 많이 바뀌어 있는 사료들, 기록들 이런 걸 보면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연구하고 밝혀야 할 것들은 더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자라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금오산, 자라를 닮았다는 금오산, 이것이 바로 신라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오라는 것이 신라를 뜻했다. 그래서 이 포석정, 이 진실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우리가 더 관심이 생기고, 지금 앞에 보는 이게 유적이라고 남아있는데 1915년에 남아있는 돌조각을 이어붙여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고, 물론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이곳을 노는 장소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옛날 일이니까. 그러나 이곳이 설치됐던 그 신라 당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치는 장난이 아니다. 왕이라든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실, 귀족들 책임을 지고 있었던 그 군주시대에는 그들이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목숨을 내놔가면서 지키는 것이 국가를 운용하는 것이었다. 이런 아주 진지한 그런 면을 역사를 보면서 같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 포석정에는 여러 가지 관련된 기록들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점점이 들어 있습니다. 김춘추가 김유신의 동생하고 서로 그 신분이 안 맞고 금지되어 있는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와서 신에게 빌었던 곳도 이 포석정이었고, 이곳은 왕족들이 혼인을 한다고 하면서 남산의 신에게 혼인 사실을 고하고 허락을 구했던 장소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또 나라를 지키느라고 목숨을 바친 그런 사람들을 기리면서 그런 행사를 했던 곳이기도 하고, 국난에 처할 때마다 이 시주인 혁거세의 힘을 빌어서, 그리고 이 남산의 힘을 빌어서 나라를 지키겠다, 그런 의식을 치렀던 신성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후손인 우리로서는 아주 간단하게 여기서 술 마시고 놀았대. 이게 술잔이 멈추지 않고 가는데 얼마나 과학적인 정보가 들어있대. 이런, 물론 그런 이야기도 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넘겨버리기에는 대단히 무겁고, 그리고 우리의 긴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유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